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얼마나 있나? 사실 우리 몸의 세포만도 100조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씩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정말 천문학적 숫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엔자임 Q10, 또 알파 라이포익 액시드, 또 L-카르니틴, 이런 성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그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전자를 옮겨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고, 그 에너지를 생산해냄으로써 우리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oQ10이 모자라면은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CoQ10이 꼭 많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엔자임 Q10 지용성 항산화제입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프리 레디칼은 생산이 됩니다. 그 만들어지는 프리 레디칼을 없애야 되는데, 그 프리 레디칼을 없애주는 것도 코엔자임 Q10이 중화시켜주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콜레스테롤 안에 LDL이 산화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LDL의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또 코엔자임 Q10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화학요법제를 사용하거나 방사선요법을 실행하죠. 그때의 부작용도 코엔자임 Q10이 해소시켜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심장 기능이 약해서 오는 증상을 우렬성 심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우렬성 심질환에도 심장 근육에 힘을 넣어주고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심혈관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렬성 심질환에도 도움을 주고요. 고혈압이나 또 심장박동 이상이나 또 가슴이 아픈 그런 협심증, 그런 증상에도 코엔자임 Q10이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잇몸 질환인데요. 우리 잇몸 질환에 코엔자임 Q10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코엔자임 Q10을 의료계에서 처음 사용할 때는 치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치과에서 잇몸 질환을 치료하거나 또 수술 후에 코엔자임 Q10을 쓰면 치유 효과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따라서 잇몸 질환이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또 수술 후에도 코엔자임 Q10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좋게 해줘서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슨씨 병에도 코엔자임 Q10이 좋게 반응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남성들이 불임증의 원인은 정자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자의 무력증에 코엔자임 Q10을 제대로 사용하면은 정자의 무력증이 해소됨으로써 남성의 불임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암이나 심장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중 단백이 만들어지면서 쉽게 암세포가 될 수 있고, 모든 심장 질환도 심장 근육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코엔자임 Q10이 제대로 보충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제대로 살려줌으로써 예방과 그리고 노화 상태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항암제로 쓰이는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그런 화학요법제로부터 심장 독성을 경감시킵니다.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항암제가 미토콘드리아에서 CoQ10의 부족 현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CoQ10을 제대로 보충해주면 안트라사이클린의 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유지시켜주면 항암제를 사용하는 대증요법에서도 항암제 용량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용량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 코엔자임 Q10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입니다. 물론 음식에서도 섭취가 조금씩은 되는데 이것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Q10을 제대로 생성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Q10을 생성하는 장기는 간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40대 전에 젊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을 충분히 생산하는데 40세 이후 노화 현상이 차츰 진행되면서부터는 코엔자임 Q10 생성량이 점차 감소됩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조금씩이라도 코엔자임 Q10을 외부에서 섭취시키는 것이 좋고 특히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혈중에 코엔자임 Q10 양이 적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스타틴 제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로바스타틴이나 프라바스타틴이나 이 스타틴계의 약물을 사용할 때 이 약물들이 작용하는 부위는 바로 간장입니다. 간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과정을 차단시키는데 그 콜레스테롤 합성되는 과정 중에는 코엔자임 Q10이 합성되는 그런 길도 같은 길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차단시키는 길을 차단시킬 때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그 과정도 같이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스타틴 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끔 근육통이나 또는 관절통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스타틴 제제를 몇 년 동안에 드셨습니까? 그러면 대개 3년 이상 드신 분들이 대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그 스타틴 제제를 잠깐이라도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일주일만 끊어도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을 합성하는 길을 막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 결핍 증상입니다. 따라서 스타틴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복용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코엔자임 Q10 용량은 처음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30mg 정도로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 하루에 100mg 정도로 장기적으로 쭉 복용한다고 해서 몸에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현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지금 치은염을 앓고 있다, 또 치과 수술 과정이다,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하루에 100mg씩 드시던 분들도 200mg이나 400mg까지 용량을 늘려주십시오. 언제까지? 그 치과 치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치료에 대해서 후유증도 없고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여기 뭐 유비퀴놀, 유비퀴놀 뭐 세 가지 지금 성분이 있는데요. 자, 구조식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고 경구 투여해서도 흡수가 잘 되니까 얼마든지 코큐텐을 간단하고 편안하게 입으로 복용하시면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활용하셔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